사우디 미국 F-35 제치고 KF-21 결정. 속보. KF-21 전투기 37조 원 협상 제시. 사우디 빈살만 입국, 인도네시아 방패. 비전 2030분의 핵심 의제로 자주 국방을 내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중장기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시장 중앙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 자주사 배열, SA, 레이다.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 성적 외선 방해 장비, DLCM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 역량을 선보인다. 최근 중동 해상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양 분야의 솔루션도 제시한다. 하나오션의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무인잠수정 수상정 등의 해양유, 무인체계 솔루션을 보여준다. 또 레드백 장갑차와 청검을 장착한 무인 수색 차량, 타이곤. 사거리 290km의 천무탄 등을 전시해 중동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나선다. 우주에서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회사위성 등의 감시정찰 역량. 적외도 통신위성을 활용해 우주, 영공, 지상, 해양까지 아우르는 초연결, 다계층 네트워크 솔루션도 선보인다. 이 AI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지난해 AI, 이하 인공지능의 발전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일으켰고 세계 군사주의를 가속화시켰다. 인공지능은 우주 기술, 미사일 전쟁, 로봇공학, 그리고 자율무기의 기초이다. 텔레비전에서 삶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기후를 위한 인공지능, 환경을 위한 인공지능, 가난을 돕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광고들을 볼 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응용 프로그램들은 인공지능이 개발된 이유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전쟁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제 국가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 새로운 방식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우주산업을 건설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그리고 자율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들이 이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위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 새로운 무기들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실제 전쟁이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환경적, 도덕적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재한 가운데 무기들이 시험되고 있는 곳이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을 학살해서 이 무기들을 연습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의 어떤 전쟁도 거대하고 위험하므로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글의 전수인 에릭 슈미트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저렴한 인공지능 킬러 드론을 제조하는 새로운 회사 화이트 스토크를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은 세계의 민간 위성 회사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 회사들 중 하나는 앨런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이다. 그 위성 회사들은 통신, 무기 배치, 그리고 미사일 전쟁을 위한 감시를 제공한다. 군대는 민간 우주산업 없이 활동할 수 없다. 이것이 왜 우주산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1위 소비자가 미국 군대인 이유이다. 바로 지난 5월, 미 국방부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더 많은 상업 우주 기업들과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들은 그들의 장비를 군부대에 통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웠던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그 생각은 민간 우주 산업을 전쟁과 평화의 시기 모두의 군사 기반 시설과 빈틈없이 통합하는 것이다. 21세기 자동화 전쟁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미사일, 모든 것에 의존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무한한 에너지와 민간인에 대한 무한한 감시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지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 재앙이 급속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지구 전체가 태양 전지판과 풍력과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덮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공지능에게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인공지능 기업들이 핵전력 행성을 지지하기 위해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28 콜롬비아 페소 회의에 참석한 이유이다. 그들은 운이 핵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말해보겠다. 2020년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데 약 27kWh의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2022년에는 100만 kWh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무려 37,000배 증가한 양이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군사용과 민간용 모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환경 파괴와 비교하면 어떤 긍정적인 이점도 없다. 인공지능은 기후 행동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 소비 또한 지속 불가능하다. 채트 GPT 단독으로 10개의 코리당 0.5리터의 물을 사용하거나 하루에 최소 25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군대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훨씬 더 많은 물 소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물이 부족한 시기에 있다. 물은 인공지능이 아닌 생물과 농업으로 가야 한다. AI는 전쟁을 위해 개발되었다. 세계는 인공지능을 지원할 충분한 에너지나 물이 없다. 유일한 답은 평화이다. 평화는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 물 부족 현상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주도에 현재 건설 중인 위성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하천 옆에 위치해 있다. 나는 물로 유명한 제주도가 이런 부도덕한 개발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위성 제조에 의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화학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염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톨루엔, 질산 크롬, 알루미늄 트리클로로에틸렌, 니켈, 부틸, 알코올, 암모니움. 이것들은 매우 유독하고 발암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것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도의 하천과 지하수에 방출될 것이 확실하다. 만약 물이 생명이라면 위성 공장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삶을 파괴할 것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우주 산업에 집중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장소들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매우 가깝고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한국 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불안정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매우 많은 부당한 행동들은 국가 안보라는 핑계하에 불안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은 또한 미군에 대한 한국 군대의 지속적인 종속을 정당화한다. 이는 식민지화, 칼러나이즈드의 정의이다. 우주산업은 이윤을 위해 불안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 우주산업은 경제의 전쟁을 일으킨다. 한국인은 군사적 목적의 희생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긴 걸음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이다. 작은 나라 한국은 세계 군사력에서 5위를 차지한다. 현재 드론, 인공위성 및 다른 우주 무기들과 같은 비싼 품목들이 생산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량 학살은 이윤이 되는 사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대량 학살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소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 군대는 위성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빌리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주 산업 서비스에 하청 계약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감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특히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데이터는 곧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해 처리 가능되어 사람들을 조작하고 정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것은 돈보다 더 강력하다. 군이 감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민간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이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데 정부와 공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산업의 목표는 여느 민간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이다. 우주 산업이 시민들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도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그들의 의사에 반했을 것이다. 가장 논리적인 고객들은 경찰청과 대기업일 것이다. 스페이스X나 하나 같은 전 세계 민간 우주기업들이 미군과 협력해 민주주의를 종속시키고 있다. 우리는 파시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술에 의한 독재. 그것이 우주산업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산업 광고를 통해 우주산업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듣고 있다. 우주산업은 새로운 산업인데도 기술적 권위주의로 향하는 이 궤도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냉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냉전은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다. 그것은 뜨거운 전쟁이 아니라 냉전이다. 이곳이 왜 분단된 한반도가 냉전의 완벽한 은유인 이유이다. 한반도는 70여 년 전 러시아와 미국의 패권국들 사이에 분열되었다. 세계적인 냉전이 끝났지만 한국은 분단 이후로 지속적인 냉전 상태에 있다. 뜨거운 전쟁은 없지만 긴장은 거기에 있다. 이는 무기 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다. 긴장은 계속해서 무기 생산의 동기를 부여하지만 실제 전투는 하지 않는다. 단지 전쟁 연습만 할 뿐이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무기 산업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미사일 전쟁은 냉전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세계의 패권적 지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사일 전쟁의 모든 이론은 어디서나 감시하고 추적하고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전방위 통제. 이것은 디지털 기술로만 할 수 있다.
미사일 전쟁의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세계적 지배를 획득하느냐 잃느냐에 관련되어 있다. 냉전 논리에서 승자는 단 하나뿐이다. 디지털 기술들은 미사일 전쟁을 구축하는 요소들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모든 컴퓨터와 휴대폰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함께 군대와 시민사회의 융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군사주의적 가치와 논리가 현대 문명의 모든 구석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했다. GPS, 문자, 음성 인식, 그리고 다른 앱들을 갖춘 휴대폰은 현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속품이 되었다. 줌 통화, 스마트 가전제품, 그리고 로봇은 이제 일상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문화, 제도, 사고방식, 심지어 우리의 DNA와 융합된 그런 기술들에 덮여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화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한다. 기술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기술은 여느 도구처럼 중립적이라고 한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도구의 사용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떤 가치 체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에는 태양 에너지의 가치관과 매우 다른 핵에너지의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다. 핵에너지와 핵무기는 약 25만 년 동안 핵폐기물이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군사적 엘리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방향에 지친 일부 미래 사회가 중앙집권적인 기술 사회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농업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술 엘리트들은 남아있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